내국인만 보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고요. 자,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서 안내책자를 봤더니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용은 옆에 영어로 써 있죠. 내국인용이라고 한국어로 표시된 곳에는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 외국인용은 영어로 표시가 붙은 곳에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안내책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용, 내국인용이라고 하면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 내국인용으로 쓰여져 있는 문구가 마치 당신은 이 안내책자를 집을 수 없어요 라는 어떤 배타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관광 안내소 이미지를 검색해 봤더니 진짜 그렇게 내국인용 그 다음에 외국인용이라고 되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즉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은 어떡하지?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안내책자 분류 기준이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안내책자의 분류 기준. 자, 물론 그런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 국적으로 분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사용자가 한국어가 편하거나 영어가 편하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언어 책자를 읽고 싶은 사람, 또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로 읽고 싶은 사람, 또 외국인 중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자, 일단 이러한 안내 책자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내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어 안내 책자는 안 돼요. 외국인이라면 영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와 같은 편견이 느껴지는 이러한 안내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을 지닌 공급자 관점만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서는 더 다양한 색깔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어려운 위기는 없고요.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가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학습 활동에서요. 이거 글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언어가 통했지만 억양 때문에 주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대요. 휴대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대요. 손가락질 할까봐 꺼버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전화를 하곤 했답니다. 우리 동네에 살다 보면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어떤 한국인은 외국인을 동정하고 불쌍한 존재로 봅니다. 우리 외국 국적자들도 하나의 개인으로 강한 의지, 신념, 능력, 자존심 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를 만나다 보면 한국과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보통 뭐 하는지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은 집에서 쉬고 장을 보러 간다 하는데 파키스탄 학생들은 실험실에 가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파키스탄 학생들은 주말을 목요일로 계산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고 금요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므로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전부가 아니구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말을 배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능통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서 소통의 구제와 단절, 거리감 위축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자, 남북한 이지라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갈, 달걀, 도시락을 곽밥이라 하고요.
화학 조미료를 맛내기, MSG죠. 가위바위보를 가위와 주먹이라고 한답니다. 마찰은 쓸림, 배영은 누워서 하는 헤엄, 누운 헤엄, 갈등은 마음 다툼, 도넛은 가락지빵 등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의사소통의 문제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어요.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일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일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 없습니다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그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소년이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응급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이런 내 아들 용식이 아니야? 자, 이 의사와 소년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년이 아버지, 이 의사가 소년의 아버지인가? 근데 아버지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이 의사는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외과 의사는 대부분 남성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호숫네? 호숫다가 재밌다는 뜻이야. 우리는 집지다라고 해. 우리는 잠이지다라고 하는데 호숫다, 집지다, 잠이지다 모두 다 지역 방언으로 재미있다는 뜻이고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양한 지역 방언을 통해 어휘력이 풍부해질 수 있다. 중꺽마 이대로 괜찮다. 새로운 신조어 얘기죠. 자, 이런 신조어가 정보 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같은 세대끼리 사용할 때는 그러나 세대가 달라지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은 마무리해 볼게요. 3-2 대화의 원리입니다. 자, 이 단어는 암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대화의 원리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협력의 원리, 공순성의 원리, 최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각각의 하위 갈래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가볼게요. 자, 협력의 원리. 자, 일단은 대화의 원리 전체적으로 보면 태도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예의를 갖추는 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는 말,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말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협력은요, 원만하고 효율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양의 경률은 필요한 정보만큼만,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질의 경률은요, 진실을 말하고 근거가 충분한 이야기를 한다. 관련성은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은요, 명료하지 않은 표현을 피해서 반드시 명료한 표현, 애매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공감.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동의는요, 상대방의 말에 일단 자신의 의견을 일치화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아도 우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자, 요렇게 먼저 동의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공감은요, 상대방과 자신의 어떤 공감을 최대화해라. 동의의 경률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동의하는 부분, 자,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령의 경률은요, 상대방이 부담되는 표현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 관용은요, 나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나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 그
그 다음에 칭찬은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먼저, 그 다음에 겸양은요, 나를 칭찬하는 말은 일단 최소화해서 부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중심으로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에 있어서 이 중에서 한 가지 경률만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선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경률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훨씬 덜 헷갈립니다. 체면 유지 원리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소극적인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담과 강요해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협력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채원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자, 지금 경수는요, 계속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협력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청자가 상대방이 협력의 원리를 어겼을 때 의도적인 위배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봤니? 하면 그냥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 자,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륜을 위배해서 나 시험 잘 못 봤어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공손성의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요?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자, 이렇게 시우와 같은 경우 직접적인 명령인데 결정하세요. 그런데도 정중한 말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몰랐네요. 테리의 경우 간접적인 요구인데도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이 됩니다. 자, 상대에게 정중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로 나누어 봅시다. 공손성의 원리, 자, 봤던 내용이고요.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훌륭합니다. 라고 예나가 이야기합니다. 예나는요, 하준이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건데요. 라고 해서 하준이는 겸양의 경륜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하긴 오늘 차린 것은 누구나 해먹는 음식이긴 하네요. 라고 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차림을 깎아내리는 칭찬의 경륜을 어겼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얼른 짐을 받아야지. 이 책을 내려놓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해? 자, 지호는요, 짐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수의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도 짐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체면을 세워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담화간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 구성원이 언어 사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 이런 상황을 담화간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이 돼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마음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해롭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전통적인 담화간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아, 너무 답답해, 완전 고구마야, 속이 시원하네, 즉 말을 잘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담화간습입니다. 가에서 보면 말을 아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던 속담.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전통적으로 말을 삼가는 걸 믿어 보이겠고요. 오늘날에는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줄임말 같은 신조어, 외국어 혼용, 이모티콘 사용 등도 급속하게 퍼진 새로운 담화 관습입니다. 자, 관습이라는 이유로 특정 담화 관습을 고집하거나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관습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별 표현들이요. 과거에는 살색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빛과 비슷한 색깔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살색을 다른 용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공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담화 관습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견 협력의 원리. 승주는 양의 경륜을, 윤주는 질의 경륜을 어겼다. 잘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탁하는 말하기의 예절. 대화의 원리를 고려한 역할. 자, 전부 다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이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